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좀 늦었죠? 예, 눈이 많이 와서 집에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차가 안 움직이더라고. 오늘은 증시 하락이 오더라도 반등 기회가 온다라는 주제입니다. 걸려들지 말자. 분명히 무언가 속셈이 있다라고 어제 가설을 세우고 접근을 했죠. 오늘 일정 부분 맞아 들어가서 저는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네, 뻔한 움직임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발생했죠. 오늘 공대 기로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속셈이 있을 거다. 근데 너무 속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라운드 피겨 후에 하락을 했어요. 가설 두 가지 중에 1번으로 접근하는 거죠. 1번이 뭐였죠, 여러분? 단기 조정폭이 발생한다. 갭 상승을 한 뒤에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발생하면 하락을 좀 지켜보다가 적극적인 지수 트레이딩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및 증시 관망세를 만들고 있어요. 갑자기 3천을 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해버렸죠. 그럼 사람들이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들어요. 그리고 좀 늦게 들어온 11월 말이나 12월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이씨 나 수익이었는데 손해로 바뀌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부랴부랴 팔기 시작하겠죠.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단기 수익 청산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 이거 아니고. 예, 여기서 매수했었죠. 바닥에 못 샀어요. 이거 잘못 샀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예상했던 흐름이라서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아쉽죠. 예, 여기서 매수 생각도 못 했습니다. 예, 폰은 못 봤으니까요. 그러다가 오늘 갭상승 거래량 터질 때 팔고 나왔습니다. 오늘 고점에 팔고 나왔죠. 일단은 단기 수익 청산을 했어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 거기 때문에 작전 수행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 축구로 치면 호나우두 같은 일이다. 이런 자충수를 두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자, 물량을 넘긴다 쳐요. 그 외국인 기관이 증시를 거품을 만들어서 넘긴다 칠게요. 그럼 싸게 넘길까요? 싸게 넘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항상 그래왔고, 주식도 고점이라는 거를 파악하는 건 늦습니다. 지나고 나면 고점인 거예요. 그러면 고점 신호가 어떤 게 있었냐라고 하면 지금처럼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거역할 수 없는 증시 상황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반대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 때 폭락할 때 거역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 그 하락을 부정할 수 있었나요? 와, 너무 당연히 떨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했지 않나요? 증시가 그 코스피 1000을 깨고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다들 끄덕거리면서 동조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반대로 증시가 아무리 폭등해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2021년 전략 영상에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부진한 학생이에요. 그 학교로 치면. 그 다음에 중장기 포트를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웍스입니다. 오늘 최저점을 잡지 못했지만 좀 하락을 기다렸어요. 하락을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더 떨어지더라고. 그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점에 잡은 거예요. 지금 오늘 하락폭이 클 때 잡았다 치더라도 야, 그러면 12월 말에 사지 왜 지금 사냐? 예, 아무리 지켜봐도 안 떨어지더라고. 보세요. 지금 5분봉으로 봐도 20선을 깨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좀 긴 호흡으로 살 거예요.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 그럼 지켜보다가 다시 비중 확대하고 계속 밀려나갈 겁니다. DBI텍을 사고 싶긴 했는데 DBI텍은 제가 너무 많이 빨아먹어서 더 이상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생각보다 많이 상승한 상황이긴 하고요. DBI텍에서 제가 생각했던 맥시멈이 4만원 초중반대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지? 7만원까지 올라갔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DBI텍은 좀 안 보고 있습니다. 자, 하락폭이 심화된다 칠게요. 지금부터 계속 하락한다. 그럼 저는 ETF 레버리지랑 단기 스윙을 진입하겠습니다. 못해도 쌍봉까지 갈 거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뚫었으니까 재탈환은 쉽다고 봐요. 뭐든지 처음이 어려워요. 오늘 3천이 넘는 그 움직임이 어려웠던 거지 다시 3천 넘는 거는 제 개눈 감추도 올라갈 겁니다. 지금부터 하락을 막 한다. 하락을 막 해요.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진짜 잡을 수도 없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을 믿지 말자. 지난 코스피 고점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서 고점 이 신고가 뚫고 쭉 갭상승을 올리는 거 보이죠? 이거 갭상승을 올리고 쭉 갑니다. 못 잡게 올라갔다가
하락을 좀 한동안 해요. 이거 뭐 얼마 안 돼 보이지만 2달은 될 겁니다. 2달 정도 하락하다가 쌍봉을 찍고 거래량 터트리고 그때부터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쌍봉 형성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심리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심리적인 이유. 쌍봉이 되면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파 매매로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파는 애들도 있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구간입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맞닿는 그냥 인터스텔라 같은 구간인 거예요. 그 쌍봉 때는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니까 떠넘겨도 비싸게 떠넘긴다라는 겁니다. 이때 어금니를 깨물고 올리는 거 보이죠? 이 뭐 5연속 양봉 발생시키면서 난리 쳤을 겁니다. 증시 뭐 다시 천정권 뚫라 이러면서. 투자자 예탁금, 신용융자, CM의 잔고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반대다. 투자자 예탁금이 70조고 신용융자가 20조에 육박하고 있고 CM의 잔고가 66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루 3끼 다 먹고 간식도 먹고 저녁에 라면까지 끓여 먹는데 얘 살 빠질 거야. 얘 살 빠져서 저체중 될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저 돈이 갑자기 다 후퇴할까요? 그럼 악재가 정말 어마어마한 악재가 발생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같은 역대급 악재가 발생하면 저 돈들이 안 들어오겠죠. 아, 증시는 위험하구나.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늘처럼 악재도 없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그냥 좀 약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시장 하에서는. 근데 제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를 겪어보지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겪었습니다. 왜냐면 전 투자 경력이 7년에서 8년, 아니 8년 넘었구나 이제. 8년 넘었네. 예. 8년이 넘었기 때문에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는 처음 겪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다. 예, 처음 겪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증시는 전 세계 모든 투자자,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가 다 처음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가설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투두리스트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공원 메아리. 자, 외신입니다. 외신은 자 나스닥 퓨처가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디모크렛. 자, 민주당이 제어하는 상원 의원이 될 것 같다는 전망에 나스닥이 폭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이거 예전에 바이든 후보랑 트럼프 대통령의 비교했는 제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바이든 당선 시에 빅테크 기업이 위험하다라고 우린 재선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이유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웃긴 거죠. 네, 웃긴 거죠. 아무튼 예, 코에 갖다 붙이고 귀에 갖다 붙이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챙기고 있던 리스크예요. 나스닥 대형주를 지금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으면 바보 같은 짓이고 예전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딱히 뭐 그럴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본드 일드, 채권의 수익률이 오르고 있다. 네, 오르고 있다. 이게 조지아 블루 수입, 민주당에 관련된 얘기예요. 5일이 랠리하고 있고 ADP 페이롤이 발표되고 페드 미니스라고 하면 회의록입니다. 발표 PMI도 리바이즈 된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다가오고 있고 뒤에서 수치를 보겠습니다. 차이니즈 챌린지. 자, 중국이 챌린지를 받고 있는데 성장률, 매스 어레스트, 대규모 체포가 있었나 보네요. 페이먼트 앱이 밴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웃고잉 하고 있다. 예,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중국이 챌린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5일이 10개월치 최고치를 찍었답니다. 이것도 뭐 신선한 뉴스는 아니죠. 네. 지금 저도 이제 신한 WTI 레버리지가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진짜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하락했을 때. 그때 매수할 때만 해도 진짜 지옥이었죠. 전부 다.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또 이번에 진행하면서 배우게 된 거죠. 저도 몇 번을 경험했지만 다시 또 경험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 ETN들은 제자리를 찾아갈라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신한 WTI 레버리지가 10,000원 하던 거예요. 10,000원. 야, 그럼 제자리를 찾아가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바꿔서 그래, 그놈들이. 자기들 멋대로. 내신입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이 5천만 원 넘으면 과세한다. 내후년부터는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장난치나 진짜. 붙여놓고도 열받네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열 안 받아요? 이 얘기를 왜 지금 하세요? 2023년부터인데 왜 굳이 오늘 이런 뉴스를 낼까요? 되게 신기합니다. 네, 신기해요. 정말 속이 뻔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개미들 똑똑해졌다.
증권사 센터장이 말하는 코스피 3000의 비결이라는 건데요. 정말 의미 없는 공허한 메아리밖에 없겠죠. 그리고 개미들이 똑똑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전부터 똑똑했어요. 똑똑해진 게 아니고 개미들은 똑똑한데 돈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왜 개인 투자자가 개미겠어요? 힘이 다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 단합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저런 뉴스 같은 거 폭탄 터트리면 다 우르르 흩어져 버리고 그냥 완전 당나라 군대였죠. 당나라 군대라고 하면 제가 중국을 비하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증권사 센터장은 뭐 잘 모르겠고요. 사실 저분들이 무슨 뭐 인사이트 있는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개미들이 똑똑해졌다 칠게요. 개미들이 똑똑해졌으면 기관 외국인은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저런 거에 뭐 자아도취될 필요도 없고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에 이어 6G를 챙긴다. 변화 읽고 미래 선점해야. 이거는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선점하자 하면서 지금 통신 관련주를 사는 건 바보짓입니다. 멀었어요. 내용 보이시죠? 업계에선 2028년께 6G 상용화에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는 2026년 말부터 매집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뵙겠습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9개월 만에 1,500원 넘었다. 유가 상승이 보이는 거죠. 3천이 결승점 아니지만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것도 그냥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주가 상승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정의하는 거죠 대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걸 보면. 이런 말에 휘둘릴 것도 없고요. 그냥 일단 흐름을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정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전략을 세우고 그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저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들한테 휘둘렸으면 지금 코로나 때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누가 댓글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와서는 그 이호석 센터장인가? 전 그분이 예전에 어떤 말 했는지 몰라요. 그분 댓글에 의하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상승을 외치고 있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대요. 또 어떤 분은 댓글에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인데 제가 너무 비난을 한대요. 예, 비난과 비판의 차이는 좀 종이 한 장 차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저격하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말을 바꾸거나 무언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언론을 이용한다거나 자신의 그런 공신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취하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극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긴 뭐 세상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 적자 생존, 스스로 생존해야 됩니다. 자, 원유 재고 좋게 발표된 게 보이고요. 지금 PMI가 낮게 나왔고 영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도 낮게 나왔습니다. 살짝 꺾이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10월, 11월에 확산세가 커졌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변종 코로나 때문에 다음 달 수치는 더 안 좋을 거예요. 이거는 미리 예측을 해보고요.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와요. 이건 10월, 11월, 12월 초까지의 그 확산세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죠. 자, 오늘 세계은행 세계 경제전망 발표를 했는데요.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4%다. 0.2%포인트 하향했죠. 이건 코로나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시장 동향, 이거는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라는 내용이고요. 천문년 나사가 세계 최초 전천 분광 탐사 우주망원경 스피어X를 제작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내일은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화장품 판매회사 제재인데요. 어떤 화장품 회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공간 빅데이터 활용, 표준 분석 모델 인터넷 공개, 이건 데이터 관련이니까 결국 인공지능이랑 연결이 되겠죠. 자, 미 결선 투표 및 결과가 오늘 결정나겠죠. JP모건 헬스케어 다가옵니다. JP모건 지금 바이오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움직임입니다. 뭐 3천 깼다가 다시 떨어졌죠. 이건 뭐 명백히 그냥 하향 추세였고요. 뭐 말할 게 없죠. 그냥 하락 추세 그냥 대놓고 깐 겁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깠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 트레이딩은 힘들다. 이 채널 밑을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그래서 손도 안 댔고 팔고 나왔죠. 여기서 팔고 나왔기 때문에 누구인가 누가 고점 소리를 내었어 팔고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 이거는 뭐 당연히 트랩이죠. 트랩 발생한 다음에 상승하고 쭉 갔다. 그럼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야 여기서 트랩 발생했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를 기다리자니 오지도 않고 여기를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자니 깨버리고 오늘 단기 트레이딩 했으면 피 봤죠. 그래서 보냈고요. 밑에 이 증시 주변 자금이 움직이는 것도 좀 보시고요. 개인이 오늘 2조치를 샀네요. 야, 개인 돈 많다. 코스닥이 시간에 하락을 한 걸 보니까 무슨 대형주의 악재가 있었나 봅니다. 오늘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이 하락을 주도했는 게 보이죠. 오늘 하락은 외국인 기관이 시켰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냥 매수를 당한 것 같고요. 매수를 당했죠. 이 정도면 밑으로 시장가로 던지는 걸 밑에서 받았으니까. 미증시는 현재 상승 중입니다. 지금 그 상원이 민주당 중심으로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나스닥이 안 좋은데요. 다시 양전했습니다. 양전했고 상해는 뭐 챌린지 받고 있다지만 좋고요. 볼 게 있나? 원달러는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WTI가 상승하네요. 오, 좋다. 네, 계속 올라가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밤이 늦었습니다. 네, 내일 증시도 화이팅 하시고요.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의 흐름, 내가 앞으로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투자하시고, 내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매체나 채널을 휘둘리지 마시고, 제 채널 포함해서요. 휘둘리지 마시고 현재 그 시장에 깔려 있는 팩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그 마중물로 삼는 게 좋습니다.